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끌었더니 많이 좀 들어오셨네요. 이제 한 10명 정도는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매장용 아이템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매장. 매장이라는 게 뭐죠? 헬스클럽, 식당, 커피숍, 미용실 이런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것 보고 매장용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자, 매장용 아이템 저희가 이 전 기업용 아이템이나 가정용 아이템 말할 때 겹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겹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귀 쫑긋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 미라클 포토입니다. 미라클 포토. 여러분들 이 미라클 포토 지금 대구 803에 커피숍에도 설치가 돼 있고 익산 볼링장에도 설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미라클 포토는 뭐냐면 그 손님들이 그 쉬운 얘기로 이 미라클 포토 찍는 거는 애들밖에 없어요. 저도 이 애들이 찍자고 해서 찍는 것이지 어른들이 찍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 미라클 포토를 매장에다 놓게 되면 그 손님들이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미라클 포토에서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매장 광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클 포토가 가격이 많이 비싸요. 이 비싼 미라클 포토를 매장에다 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 증가와 애기들이 찍자고 하면 거의 모든 부모님들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찍습니다. 그래서 찍게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바이널 효과, 요즘 SNS로 바이널 효과 무조건 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매장에서 추가적인 수익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라클 포토 기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이만합니다. 이만해서 이만하기 때문에 그 제 키만 할까요? 1m 76 정도 되는데 제 키보다 이따 갔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팔 이 정도 길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미라클 포토 기기를 매장에다 놓게 되면 그 매장에서는 추가 수익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수익을 벌은 걸로 이 미라클 포토 기기 활부값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돈은 이 미라클 포토의 사진이 찍힐 때마다 여러분한테 수익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 뭐 미라클 포토 이벤트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이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미라클 포토 프로그램에 보시면 뭐 몇 장에 찍혔고 뭐 얼마에 잔액이 남았고 뭐 이런 내용들 나온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놓게 되면 다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도 제가 보여주면 좋은데 내 사진 원래 사진과 이거를 그 지브리 요즘 스타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스타일로 해서 두 장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 컷을 할래 네 컷 할래 뭐 이렇게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돈이죠. 자, 미라클 포토 가격은 99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540만 원 두 종류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990만 원에 팔 수도 있고요. 1,540만 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관리비를 얼마를 그 미라클 포토 업체에서 가져가냐는 거죠. 990만 원 때는 40%, 1,540만 원 때는 20%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가 월 렌탈료를 보시면 12월 개월 때는 94만 원, 36개월 때는 39만 원. 근데 1,540일 때는 146만 원, 67만 원에서 월수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14% 정도 붙기 때문에 총 납입액은 옆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돈의 미라클 포토 기계를 놓기만 해도 내 돈 갖고 찍지는 않더란 얘기죠. 내 돈 갖고 찍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 일반이 한 장에 5,000원, AI 필터 할 때는 8,000원, 그다음 인화할 때는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 평균 10장, 그다음에 6장 이 정도만 한다고 해도 그 한 달 매출이 보통 합치시면 한 390만 원 정도 매출액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매출액이 나오니까 그 돈 갖고 할부금 찍고 어쩌고저쩌고 다 해도 최소한 그 업체에는 150만 원 정도, 160만 원 정도는 업체가 남는다라는 얘기를 수익 예산에서 예상 수익 안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건 업체에서 가져가는 돈이고요. 1,540만 원일 때는 관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남는 수익이 똑같이 10장 정도 찍힌다고 했을 때 200만 원 정도의 그 미라클 포토 논 업체에서
남는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200만 원이 렌탈료를 다 찍고 남는 돈이에요. 아셨죠? 이 200만 원에서 렌탈료를 찍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200만 원에서 렌탈료를 찍고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990만 원에 팔았을 때는 60만 원, 그리고 매출액의 7%가 여러분한테 들어가고요. 이제 회원들, 그 다음에 1,540만 원을 팔았을 때는 250만 원에 4%. 그러면 대표님들, 총판 대표님이나 우리 대리점 대표님들이 팔았을 때는 990만 원을 팔을 때는 70만 원, 매출액의 10%. 1,540만 원을 팔을 때는 300만 원의 매출액의 5% 정도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솔직한 얘기로 1,540만 원은 너무 부담 가니까 990만 원 정도에 팔으셔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매출액의 10%가 남잖아요. 멀리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990만 원 정도 팔으시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이거 잘 팔려요, 대표님들. 이거 10장 찍혀요. 안 찍힐 것 같죠? 찍힙니다. 애기들이 많이 다니는 그 매장은 무조건 10장 이상 찍힙니다. 무장 10장 이상 찍히니까 여러분들 미라클 포토 영업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접수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제 어플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미라클 포토 영업은 솔직히 그 지인들 찾아가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웨딩홀이나 키즈 카페 이런 데 가시면 대박 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SNS 홍보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맨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시를 또 한번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미라클 포토 Q&A입니다. 설치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 게 2평 정도. 2평 정도. 그 다음에 인터넷하고 전기만 들어오면 되고요. 네, 유지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지비도 제가 쉽게 써놨고요. 소음 거의 없습니다. 소음 거의 없고. 그 다음 매장마다 가격 설정 바꿀 수 있습니다. 매장마다 가격은 그 순위로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인 마음이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나 테마 스킨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Q&A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영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소상공인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여기 들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영업이 정지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돌아오는 1월 1일부터 저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카드 문제로 인해서 1월 1일부터 영업은 재개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조금 알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컨 좀 틀어줄래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상공인들 카드는 기업 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자 카드를 많이 쓰고 계시죠. 소상공인들은 법인 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기업 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사업자 카드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쓰고 있는 사업자 카드와 저희 회사에서 팔고 있는 기업 카드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여기서 의문은 소상공인한테 기업 카드, 법인 카드가 나올까라는 의구심은 가지셔야죠. 자, 근데 되니까 저희가 만들었겠죠.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기업하고 우리가 말하는 유한회사 주식회사하고 소상공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등기입니다. 법인 등기. 자, 근데 법인하고 우리 소상공인하고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건 사업자 등록증이죠. 우리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에 말하는 이 법인 등기는 어디로 가죠? 등기소로 가죠.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로 가죠. 우리 카드가 하는 거는 세무서에 관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도 법인 카드, 기업 카드가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카드사에서 영업을 안 한 거죠. 왜? 어차피 카드사에서 볼 때는 소상공인들은 기업 카드, 아니 사업자 카드를 쓰고 있으니까 굳이 법인 카드를 영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깨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 카드 쓰는 게 좋을까요? 법인 카드 쓰는 게 좋을까요? 기업 카드 쓰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말할 때는 당연히 법인 카드 쓰는 게 좋아요 라고 다들 말할 겁니다. 근데 정확히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거의 차이가 없다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어디서? 접대비에서 차이가 있다. 자, 여기도 말하는 접대비란 밥 먹고 커피 먹고 술 마시고 이게 접대비죠. 이 접대비가 그러면 사업자 카드는 접대비 인정을 안 해주냐? 아닙니다. 똑같이 접대비 인정을 해준다. 자, 그럼 법인 카드는 접대비 인정을 안 해주냐? 똑같이 해줍니다.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둘 다 접대비 인정을 해주는데 세금 신고할 때 구분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법인카드는 당연히 법인에서 썼겠지라고 그냥 통으로 접수를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업자 카드는 세무 신고하실 때 내가 밥 먹고 커피 먹고 술 먹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썼는지 일 때문에 썼는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자, 우리가 사업자 카드 어떻게 만들죠? 사업자 카드 어떻게 만드냐면 내 개인 신용카드를 갖다가 홈택스에다 등록을 해서 만들죠. 최대 20개까지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사업자 카드는 무슨 카드다? 개인 카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신고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쓴 건지 일 때문에 쓴 건지라는 걸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영업 뛰는 스타일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 얘기할 때마다 배꼽 잡고 웃는데요. 제 친구 개똥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야, 개똥아, 나 상환이요. 내가 너한테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 연회비였고, 제가 또 했더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회비였고, 이런 내용이 제 입으로 풀어요. 왜 없죠? 헐. 야, 이 부분 편집 잘해라. 자, 연회비가 없습니다. 우리 법인카드는 연회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금액에 대해서 0.2% 현금으로 드립니다. 법인카드인데 활부 기능이 됩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2번 정도 라운지에 쓸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내 친구 개똥이한테 이런 혜택만 줬지 10원짜리 하나 요구를 하지 않았죠. 근데 내 친구 개똥이가 내가 카드 하나 만들어줘라고 링크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종이로 안 합니다.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링크 통해서 카드를 써주는데 대략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5분을 쓰기 싫어서 상환아 나 카드 있어 안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앞으로 니네 가게 안 갈 거야 나하고 보고 살지 말자이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자, 그럼 개똥이가 저한테 전화 올까요 안 올까요? 장사가 잘 되는 놈이면 안 옵니다. 지도 자존심이 있어서. 근데 장사가 그만한 놈이면 전화 옵니다. 왜? 저는 아는 집만 가서 팔아줍니다. 제가 지네 집 가서 한 달에 한 번만 팔아줘도 지가 손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야, 그 개똥이 그 자식 내가 카드 하나 만들어줬더니 안 만들어주더라 라고 떠들고 다녀봐요. 그럼 저한테 손해잖아요. 바로 전화 옵니다. 야, 왜 너는 그러고 전화를 끊어? 야, 마 친구하지 말자고. 내가 너한테 10원짜리 하나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너한테 연회비 10원짜리 하나 달라고 한 연회비도 없어. 너 세금 신고할 때 너한테 혜택만 가. 네가 쓴 금액에 대해서 0.2% 줘. 근데 내가 너한테 구걸해야 하냐? 엄마 내가 너한테 혜택을 준 거야. 근데 네 카드, 야 카드 없는 놈이 어딨어? 카드 있다고 안 만드냐? 안 보고 살아보면 돼 이 새끼야. 그리고 전 또 끊어버립니다. 우리 직원들 옆에서 배꼽 잡고 없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다시 와서 사정사정하죠. 알았어, 만들어줄게가 아니라 막 만들어서 네가 써. 너 이익인 게 뭘 해주는 티켓 오고 있어. 내가 너한테 맨날 니네 가게에서 팔아주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니까 배꼽 잡고 씁니다. 저희 직원들. 그래서 개똥이가 이제 제 거를 쓰는 거죠. 자, 소똥이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소똥이는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소똥아, 이런 카드가 있어. 라고 하니까 우리 소똥이가 하는 말이 야, 나 우리 세무사한테 물어볼게. 라고 얘기해. 그래, 물어봐. 그리고 이제 전화가 다시 옵니다. 야, 우리 세무사가 만들지 말래. 왜? 다 넣어준대. 너도 그만 봐, 이 새끼야. 너네 집 안 가. 하고 이제 끊어버립니다. 자, 소똥이가 다 넣어줄게 하는 얘기는 그 가게가 장사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되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세무사가 이 소똥이가 개인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일적으로 썼는지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종소세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세금 털으라고. 그러면 저는 소똥이한테 앞으로 니네 가게 안 한다고 아까 개똥이하고 옷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럼 소똥이 전화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왜? 내가 지네 가게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이 멍청한 소똥이 개똥이가 연회비도 안 들어가요. 쉬운 얘기로 카드 만들어 놓고 안 써도 돼. 그렇죠? 카드 만들어 놓고 안 써도 되는 카드를 갖다가 연회비가 안 나가니까 굳이 안 만들어 준다고 해갖고 나랑 척질 필요가 없죠.
바보들이죠. 멍청한 거죠. 만들어주면 되는데 연회비도 안 나가는데. 그리고 쓰면 저한테 0.2% 현금으로 들어가요. 저는 포인트 장난치지 않으니까. 수많은 혜택이 있는 카드를 안 만든다고 하면 지가 바보 멍청인 거죠. 근데 장사가 정말 잘 되는 매장이나 아니면 개인 병원들이나 죽었다 깨나도 접대비 2,800에 대해서 세무사들이 넣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골 붙였는지,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밥 먹었는지 일일이 따지고 들어오면 할 말 없죠. 그러니까 돈이나 하나 2,800이기 때문에 넣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법인카드를 쓰시면, 저희 기업카드를 쓰시면 당연히 기업 때문에 쓴 건데 묻고 따지실 일은 없다고 보죠. 그래서 내 이름 영업한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내 이름 영업한 소상공인 법인카드 여기에 집중하셔서 1년만 하셔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못 벌어 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일 안 한 겁니다. 하루에 3장만 만들면 365일 중에서 하루에 3장만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500만 원씩만 한 달에 500만 원씩만 써도 여러분들한테는 1,000만 원 들어가죠. 매달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카드가 어디선가 긁히고 다닐 때마다 여러분한테 0.2%의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카드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목숨 걸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영업은 하나카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열심히 파시면 되고요. 뭐 접수시 필요한 서류, 그냥 법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뭐 사업자는 법인 인감증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법인 서류들은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신분증하고 통장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링크 찍을 때 사진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 하나카드 접수하는 방법은 저희가 접수 영상 다 있으니까요.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저희 하나카드 스타트 할 때 다시 하나카드 접수 영상 방법 또 영상으로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특히 우리 총판 대표님이나 파트너스 대표님, 우리 대리점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내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 다 만들어 주세요. 왜? 10원짜리는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분들한테 혜택만 준 카드다. 그래서 소상공인 법인카드 여러분들 영업 조금만 하시면 대박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1년에 하루에 한 장만이 아니라 하루에 3장을 하셔야죠. 하루에 3장. 하루에 3장. 저희 1년만 미쳐라라는 강의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엊그저께 1년만 미쳐봐라 라는 강의 우리 대표님들 톡방에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신 분 안 계신가요? 1년만 미쳐봐라 강의. 아무도 안 보셨어요? 보신 분 1. 대표님들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아, 우리 길다운 대표님. 꼭 1년만 이 미쳐봐라 강의 보세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3,000만 원 벌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제시해 드렸잖아요. 꼭 1년만 미쳐봐라 강의. 제가 뭐 못 보신 분들은 다시 원하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1년만 미쳐봐라 강의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Q&A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기업 카드 당연히 가능하니까 저희가 했겠죠. 뭐 대표자 신용카드 아니면 발급이 안 되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개인 카드보다는 개인 카드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발급이 어렵지만 법인 카드는 그 카드사 자체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나올 확률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Q&A도 올려드렸고요. 자, 체크기입니다. 체크기는 솔직히 이건 구색이라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구색이라 하는 거고 체크기 포스기, 구색, 뭐 결제, 소상금을 결제하려면 체크기 포스기 다 있으셔야 되잖아요. 큰 돈을 들이지 못해서 제가 구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체크기 포스기 저희 거를 통해서 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기 포스기는 기존에 있는 업체 바꾸는 건 조금 어렵고요. 오픈집들 바꿔달라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수료 표 올려드렸습니다. 최대한 10만 원 정도 여러분한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 방법도 저희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하시든 저희 본사로 전화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셔도 되고 또 뭐 지인들한테 체크기 바꾸라는 얘기 쉽지 않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제 품앗이 제가 전주 군산 익산에 품앗이라는 모임을 만든 사람이에요. 소상공인들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막 풀어먹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너무 바빠갖고
전주하고 군산 품앗이는 제가 없앴고요. 익산 품앗이만 제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역에서 이런 품앗이 모임 같은 거 제가 회칙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소상공인들 한번 모아보셔서 커뮤니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고 그 소상공인들 그 커뮤니티 만들어서 여러분들 풀으시면 정말 돈 버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혹시 품앗이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영업도 가능한데 거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체크기 Q&A도 마찬가지입니다. Q&A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크기 들어가는 집에 키오스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요즘 매장들에 가면 다 키오스 있기 때문에 요즘 다 렌탈로 하실 거예요. 키오스 사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뭐 제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렌탈로 하실 경우에는 뭐 44,000원이나 55,000원. 그래서 이 키오스기는 정말 구색이라 수당이 별로 없어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좀 죄송한 마음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접수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플로 하셔도 되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요즘 프랜차이즈 그 B2B MOU 많이 맺고 다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프랜차이즈 사장님 알고 계시면 저희 내일은 영어방과 B2B MOU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은 어차피 오픈집들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은 한 곳에다 맺으면 일도 편하고 마진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제가 더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내일은 영어방하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인 소개, 뭐 SNS 홍보 이렇게 뻔한 얘기 제가 좀 써놨습니다. 저는 대놓고 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크기 키오스는 구색입니다. 구색. 우리가 매장들 오픈하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내일은 영어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 하고요. 자, 로봇 서빙기는 제가 이번에 저희 교육대 오셔가지고 KT에서 와서 교육하셨죠. 그래서 그 로봇 서빙기 요즘은 대세죠. 테이블 오더기 로봇 서빙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세입니다. 인건비 하나 역할은 충분히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4.5일제 시행한다고 또 공표를 하셨죠. 인건비 다운 없이 4.5일제 시행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가 사업하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최소한 인건비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최대한 자동화를 쓸 것이고 최대한 사람을 안 쓰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과연 좋을까라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튼 정책이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그 정책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로봇 서빙기 요즘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수수료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일은 영업을 통해서 로봇 서빙기 그냥 이 사람 로봇 서빙기 한대요라고 알려만 주시면 저희가 KT 거 요즘 밀고 있고요. 갖고 60만 원. 월 임대료가 60만 원 정도 됩니다. 36개월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수수료가 어딨냐? 수수료가 200만 원 정도. 여러분들한테 한 대 팔 때마다 2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접수는 어플이든 저희 본사로 전화든 홈페이지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봇 서빙은 테이블 오더기는 키오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인 아니면 거의 넣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 영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하기도 좀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그냥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 KT 직원이 나가서 로봇 서빙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로봇 서빙기 접수한대요. 사장님 여기 테이블 오더기 접수한대요. 그냥 알려만 주세요. 그럼 KT 직원들이 나가서 다 설명하고 면담하고 합니다. 자, 일은 제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쉽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알려만 여기 테이블 오더기 논대요. 여기 로봇 서빙기 논대요까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가격부터 견적이며 다 저희가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SNS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Q&A 또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 당연히 센스로 회피하겠죠. 음식 세팅은 직원이 올려놓고 손님이 내리겠죠. 배터리 지가 알아서 갈겠죠. 계단에 턱 못 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사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고 민감하지 않습니다. 온도는. 자, 그다음 당일 정산입니다. 당일 정산은 직결 서비스라고 해서요. 보통 그 카드는 긁으면 이틀, 3일, 뭐 길게는 뭐 3, 4일까지도 걸리는데 저희 당일 정산 신청하시면
오늘 긁으면 오늘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이 누락이 됐는지 내가 여러분들 카드 긁으면 무조건 100%다 나에게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안 들어오냐면 똑같은 금액이 1, 2분 사이에 똑같은 카드로 똑같은 매장에서 걸기만 일단 안 들어옵니다. 중복 결제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카드 값이 긁으면 100%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착각은 안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 오류도 있고요. 그래서 가끔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직결 서비스로 하시면 1 이용료 2,500원입니다. 1 이용료 2,500원만 내시면 바로바로 오늘 들어간 금액 바로바로 드릴 수 있게끔 여러분한테 누락이 되지 않게끔 해드리고요. 그래서 업체들은 현금 흐름이 조금 며칠 있다 들어올 거 바로 들어오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돈 관리에 대한 미수금에 해서 뭐 스트레스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도 다른 데보다 낮게 2,500원이니까 낮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좋다. 지금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수수료가 많진 않아요. 22,500원입니다. 많진 않다. 자, 그냥 구색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소개만 시켜주시면 되고요. 지인들한테 뭐 카톡 뿌려도 되고 지인한테 알려만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내일은 영어방 이 매장용 아이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다 제가 막 넘어가고 좀 더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역 상인에도 좋고 뭐 SNS 활용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100구 정도 만들어 놓은 뭐 225만 원 뭐 기초 꿈 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니까 저게 꿈으로 끝날지 정말 이게 정말 나에게 올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냐 안 하시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Q&A 또 드릴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책 자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 정책 자금은 여러분들 누구만 할 수 있다? 총판 대표님, 대리점 대표님, 파트너스 대표님. 일반인은 소상공 정책 자금 못 해요. 근데 일반인이 소상공 정책 자금을 영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만 할 수 있냐면 우리 대표님들이 이 사람 시켜주세요. 제가 가르칠게요 라고 하는 분들만 정책 자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책 자금이라는 게 뭐예요? 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여러 산업기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 자금은 다 거의 대부분이 법인들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러지 않아요. 소상공인도 주고요. 자, 문제. 직장인 준다 안 준다? 직장인도 소상공 정책 자금 있다 없다? 모르시나요? 모르시는군요. 직장인도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직장인도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드리고요. 그 이자도 1.5%로 직장인들은 고정 이자입니다. 1.5% 최대 1,000만 원. 그래서 주위의 직장인들한테도 너 정책 자금 받고 싶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총판 대표님도 되나 안 되나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직장인도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표님들? 그래서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이 아니고요. 그분의 개인 신용도와 매장의 매출에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정책 자금을 주는 곳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두 곳에서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여러 곳에서 정책 자금을 주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조회를 해서 되도록이면 한꺼번에 전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정책 자금은 상품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없던 상품이 당연히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있었는데 자금이 소진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금이 다시 추가 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정책 자금을 받고 싶대요. A라는 사람 직장 다니는데 이 사람이 정책 자금을 받고 싶대요 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장 이 A가 정책 자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계속 관리를 해서 이 A에 맞는 정책 자금이 나왔을 때도 받아들입니다. 그게 6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한 번 받았는데 추가 정책 자금 대표님들이 모르고 있는데 추가 정책 자금도 받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 정책 자금 받고 싶대요 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정책자금 정말 문의 많거든요. 문의 많은데 간혹 짜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는 정책자금 받게 해주세요라고 저희가 접수 받고 그분하고 계약서까지 저희가 전자계약서 보내거든요. 그럼 그분이 전자계약서를 씁니다. 그럼 조회를 했더니 정책자금이 많이 나왔어. 근데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11%야. 그 11%를 주기 싫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정책자금이 언제 나오는가 다 알려드렸는데 진행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그 쌓이는 사람한테 수수료 청구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대표님들. 합니다. 합니다. 법적으로 합니다. 그 계약서에 다 써 있어요. 중간에 멈춰도 합니다. 안 나왔으면 저희가 청구를 안 하겠지만 정책 자금이 나온대요라고 다 결과 보고 해드리는 경우에 이 사람이 수수료 주기 싫어서 안 낸다고 멈춰버리면 저희는 법적으로 청구를 합니다. 정책 자금 저희가 받아주기로 해놓고 네가 멈췄잖아. 돈 내놔. 라고 저희가 청구를 하니까 이 부분 꼭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 저희가 받아들이니까 꼭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핸드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 S25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게 나왔죠. 뉴스에도 나왔어요. S25 20만 원을 판다고. 제가 엊그저께 S25H 샀는데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IP 다 제가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일은 영어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지금 막 넘어가는 이유는 그 전에 소상공인에 들어가는 것들 저희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험인데요. 우리 보험은 우리 부대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부대표 오기 전까지 아까 이 얘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소상공인은 이 소상공인 영업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요. 일단 여러분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 찾아보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찾아보시고요. 그분들한테 소개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만들었던 대로 소상공인 모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모임 만드는 법 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소상공인 모임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식업 협회가 있어요. 각 지역에는 요식업 협회가 있으니까 그 요식업 협회 또는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유흥업회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 협회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분들을 대리점을 몇 개 하시든 뭘 몇 개 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들 찾아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있냐면 매달 그 동네 요식업 협회 이게 그 위생교육 교육이 있어요. 매달 있어요. 정말 위생교육을 받아야만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위생교육이 매달 있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 뭐예요? 다 오픈집이에요, 오픈집. 막 공사를 하고 있거나 거기 가서 전단지 뿌리셔야죠. 요식업협회 교육 날짜는요. 요식업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 동네 요식업 교육이 언제 있다고 장소 어디라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데 가셔가지고 영업 안 해보셨잖아요. 전단지 뿌리고 명함 뿌리고 체크기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70%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60% 주세요. 60% 주시고 10%만 먹으세요. 그러면 그 계약권 놓쳐요, 안 놓쳐요? 100% 대표님 계약입니다. 어떤 누구도 돈 준다는 얘기 안 하니까 60% 주고 10%만 먹어라. 그래서 요식업협회 교육 날짜에 가셔서 전단지 명함 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한테 건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식업협회 그런 데 찾아가셔서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